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너무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분위기 좋죠? 네, 많이 좋아졌네요. 조명이 거의 방송국급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수 우리 최고위원님 얼굴이 잘 나오네 얼굴. 정말 이 때깔이 좋네요. 그래요? 아니 오늘 아침에 좀 고생하셨죠? 고생이랄 게 있나요? 그 고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고생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죠. 예. 이재명 정권만 지금 이 무도한 정권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추운데 네. 그냥 이렇게 양복 윗도리만 입고 계시던데. 어제는 양복 윗도리만 입고 있었고요. 그 주변 분들께서 그렇게 입고 오면 날씨 안 추운 줄 안다라고 하셔서 오늘은 코트 입었습니다. 코트 입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아니 투쟁을 막 이 감기 몸살 들면서 투쟁하시면 안 돼요. 건강을 살피면서.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좀 집회 갔을 때 청년들이 악수를 하면서 멀찌감치서 악수를 하길래 마스크를 끼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서 저 감기 옮을까봐 이렇게 멀찌감치서 하길래 형은 감기 같은 거 안 걸려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콧물이 계속 그러시군요. 지금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네네. 또 지난주에는 규탄 대회 했고 오늘은 또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그 현장에서 또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투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취지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이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지하겠다라는 것이 제1 목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재명 정권의 지금 독재를 막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 독재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세계사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현대에 지금 존재하는 국가들 중에서 독재 국가들이 첫 번째가 방송 장악, 두 번째가 법치의 파괴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방송도 어느 정도 장악이 되었다라고 봐야지 사실상 맞고 또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현수막까지 제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막까지도 제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 등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비판만 해도 이거 5년 이하 징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에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도 제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표현을 막아낸 이유에 법치를 다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 법 제도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시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수사 장악의 시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을 파회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항소 포기를 시켰다는 것은 여기에 외압이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다시 신중히 검토하세요는 하지 마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 앵커님께서 저 이런 방송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위에 회장님이 있다고 칠게요. 없지만. 근데 회장님이 이 방송 주제는 좀 신중히 검토하세요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는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들 입에서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입으로 대장동 설계자는 저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 이야기했어요. 유동규는 실무자일 뿐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본인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이거 본인의 진술이. 이게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방송 앞에서 대장동의 설계자는 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항소를 포기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걸로 인한 지금 사태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소 포기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7,800억에 달하는 수익을 주머니에 착복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끽해봐야 27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거 2만 5천 년을 모아야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2만 5천 년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250번을 환생해도 못 모으는 금액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들은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하루에 땀 흘려 일하고 벌 수 있는 돈이 8만 5천 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8년 징역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버는 돈이 202억인 겁니다. 2억. 만약에 이들의 통화 내용에 준해서요 3년 안에 빼줄게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약 3배로 늘죠. 그럼 하루에 버는 돈이 약 5억 7, 8천 되는 거예요. 하루 수감됐는데 일당이 5억이다. 국민은 땀 흘려 8만 5천 원 벌 동안에 이들은 하루 수감돼 있는 대가로 8억을 5억 5천, 5억 8천을 버는 겁니다.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지금? 이거 분노해야지 맞는 거죠. 이거 당연히 항소 진행되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럼 이러한 사태를 지금 몰고 왔던 사람들 다 사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사퇴하면서 꼬리 자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퇴문도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사퇴문입니까? 영전문입니까?
여기 이 사태문에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던 어떠한 압박이 있었는지가 밝혀졌다면 이거는 최소한 검사로서의 양심 고백을 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몰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저건 지금 약속을 받고 저 정도에서 물러서는 영전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태사로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들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건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죠. 사퇴 안 하면 이거 탄핵 소추 시도라도 해야죠. 정성호. 네. 자, 이뿐만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마지막 화살은 이재명을 향해야죠. 네, 이재명이 지금 수괴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한 얘기잖아요. 내가 설계자라고. 내가 대장 수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고 레거시 미디어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밖에 나와서 규탄사로 그리고 방송에서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끊임없이 계속 알려야 되는 것이다. 알려야 국민들이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명태균 사건을 많이 예로 드는데 명태균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지금 니네 내가 입 열까만 하고 있어요. 아, 입 좀 제발 여세요, 빨리. 다 좀 털어내세요. 네. 왜 계속 그 안에서 입 열까 협박만 하는 거야? 터세요, 털어. 자,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온 거를 2달 넘게 계속 이게 메인 뉴스였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 많이 할 때 아닙니까? 한 달에 100개 이상 할 때잖아요. 이 방송을 가도 명태균, 저 방송을 가도 명태균. 그것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YTN, 연합뉴스 등에서 이거 뉴스만 틀면 명태균이야. 이 정도 2달은 떠들어야 계속해서 나와야 국민들이 명태균을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대장동 항소 포기도 그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느냐? 전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비중이 약합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더 키워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아침에 감기가 걸리든 독감이 걸리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와서 규탄사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장애 집회 할 수 있으면 장애 집회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그 유튜브들에서도 얘기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지금 자기들이 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치기해서 소위 말해서 먹튀하려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이게요 대장동 저수지에 대한 뭐 이런 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대장동의 저수지는 결국에는 권력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이 권력이 지금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지금 돈 세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하면 야 이제 이거 우리 현금화할게 라고 지금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믿는 구석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야 이거 비록 검은 돈이었지만 이거 비록 범죄 수익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 항소 포기했잖아. 됐잖아. 우리 420억만 주면 되잖아. 420억 우리한테 껌값이니까 줄게. 주고 나서 나머지 돈은 이제 우리가 챙겨야지. 자, 이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남욱의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것인지 누구의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지분들이 각기 있는 것인지 다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파봐야죠. 이거야말로 특검 대상이잖아요. 이거야말로 특검 대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수사를 뭉개고 넘어갔을 때 이거 국민 분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분노하지 않는다라면요. 이거 당연히 우리 보수 지지 국민들은 이미 분노하셨죠. 근데 이게 이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 수많은 국민이 이 현상에 분노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분노하셔야죠. 이거 더 나아가서요. 공무원들 지금 휴대폰 제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지금 국민들이 휴대폰 여기에 지금 계엄과 내란과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도 없는데 내란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재명과 김현지의 휴대폰이 더 궁금해요. 더 궁금합니다. 특전사령관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통화 내역이 더 궁금해요. 왜 깔 건 안 까고 지금 안 까도 되는 걸 까고 있습니까? 이거 공무원들 지금 니네 사생활 다 잡아서 니네들 발목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말 안 들으면 니네들 농담으로라도 주고받은 얘기 꼬투리 잡아서 니네들 완전 엮어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도 공무원 노조가 일어나지 않고 공무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어쩌면 진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공무원 노조분들, 공무원분들 분노하십시오. 이 분노를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분노하셔야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5만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국민의힘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우리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노까지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노하셔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노조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시민단체는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정권이었으면 이거 벌써 나라 뒤집혀도 수백 번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분노하지 않는 노조는요,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분노하지 않는 노조는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때 분노하지 않는 시민단체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민주당의 이중대, 삼중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이거 우리 혈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지방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국민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 지지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우리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뒤집을 수 있다. 재판 속개할 수 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더 알게 되셔야 재판관들이 용기 낼 수 있다. 네. 그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리려는 노력,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더 해야 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아침에 그런 어떤 그 의견들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어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규탄 대회는 사전에 포스터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어떤 애국 국민들도 동참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이나 오늘 과천의 그 법무부 장관 관련 규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조금 예를 들자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이러면은 자기도 좀 동참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미리 좀 알리는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좀 늦게 메시지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메시지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당에 알려지고 당의 주요 인사들한테, 주요 당직자들에게만 이렇게 메시지로 알려지면 이건 알려질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국민의힘 TV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침 방송들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우파 시민들이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알기 위해선 유튜브들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아직 이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점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계를 좀 방향을 좀 빠르게 잡겠고, 그리고 제가 이게 조만간에 어쨌든 여기 이영풍 앵커님이라든지 좀 단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지금 그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모시기 전에 우리 김웅국 호랑나비 꽃배달 그 안내를 드렸는데, 자 국민의힘 당사가 협소해서 화한을 취소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네. 넓은 자리를 마련할 것이니 걱정 말고 보내주시랍니다. 제가 예. 이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도부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님을 이렇게 응원하는 국민들께서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원동력, 추진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 보시면요, 여기 그 국회 일문이 있습니다. 국회 일문. 국회 일문이 이재명이나 예전에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화환들이 쫙 늘어섰던 그곳입니다. 국회 일문. 그런데 국회 일문이 야외이기 때문에 여기 화환을 보내려고 하면 담당자가 없으면은 꽃배달 업체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한다. 담당자가 없으면 꽃배달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꽃이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그 담당자를 지정했으니 담당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담당자가 있다. 거기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국회 제1문으로 가셔야. 왜냐하면 우리 당사로 가면 당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도 입장 못 해요, 저희. 네, 우리 당사 폐쇄적이어서 제가 이것도 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은 1층에 당원들을 위한 카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당원들 얼마든지 자유롭게 좀 입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당사에 지금 현재 화환이 한 19개 들어갔는데 더 이상 들어갈 공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당사로 보내지 마시고 국회 제1문으로 보내주시면 그리고 꽃배달 업체에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 당 관리하는 담당자 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명쾌하죠. 네, 명쾌하죠. 김은국 호랑나비 꽃배달 전화를 하십니다. 하시고 국회 제1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담당자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담당자 있다라고 보내시면 김은국의 호랑나비 꽃배달에서 알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국회 제1문입니다. 제1문 네. 1 숫자 1입니다. 제1문입니다. 자, 어제 그 여상훈 윤리위원장 사퇴한다는 뉴스가 났는데 그 전날 우리 그 장동혁 대표가 요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와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올 연말 전에 여상훈 윤리위원장 혹시 바꿉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아, 그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2주 전에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을 때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셔야 잘 풀리는 일이 있고 재촉해야 풀리는 일이 있는데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이거 되게 많이 했죠. 근데 믿고 기다려주시면 진행될 일은 반드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믿냐라는 말이 아직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을 못 믿으면 어디 믿겠습니까? 어디랑 민주당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교섭단체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을 이때까지 믿지 못하셨던 거는 정확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도부를 못 믿었던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싸우려고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김민수도 싸우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저는 저희 지지자분들 분탕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저희를 지지하고 민주당의 이 폭거를 막고자 하는 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차마 이건 말하는 것이 우리 진영에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말씀 못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건 전략 노출이 되면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걸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주십시오. 이거는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좌파 세력들도 엄청난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아요. 또 많죠. 시민단체만 해도 수백 수천 개 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좌파에 속해 있는 정당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파 정당보다 좌파 정당이 더 많죠. 군소 정당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 국회의원. 이들의 화력이 민주당을 향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거의 없죠.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좌파 유튜버들의 화력이 민주당을 향하는 적이 있는지 보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소리를 해도 일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하물며 이재명이 대선 때 우리는 보수다. 보수다. 그랬죠. 중도 보수를 중도 외쳤을 보수. 때조차도 다들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대선 이기려고 그러겠지. 자제했습니다. 그 이 화력은 항상 국민의힘을 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은 국민의힘이 뭔가 약간 속도만 느려도 니네 뭐 하냐라고 국민의힘의 모든 화력이 다 집중됩니다. 아, 그렇죠. 일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국민의힘으로 화력이. 그리고 지금 장애 집회 세력도 화력이 국민의힘으로. 네, 그 우파 진영을 표방하는 곳에서도 국민의힘으로 화력이. 니네 뭐 하냐. 니네들 이러니까 안 돼. 역시 믿지 못하겠어. 어떻게 이깁니까? 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봤느냐? 저들이 이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단결하라는 것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라가 아닙니다. 저들이 단결하는 방식은 찢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의 대상이 이 화살의 대상이 절대 민주당으로 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곳이 메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과 싸우기도 버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107석으로 민주당과 싸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이 뒤에서 우리 편들도 우리를 저격합니다.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우리를 때론 저격합니다. 그럼 이게 앞뒤로 힘듭니다. 우리가 이들과 싸우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계속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한 명 한 명의 발언을 가지고도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장동혁 대표 입이나 저의 입 혹은 신동욱 최고의 입, 네, 이런 입들이서 나온 게 아니라면은,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진짜 시간이 짧은데 이 안에서 제가 분열하지 말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네, 민주당이 싸우는 방식을 한 번이라도 보자. 그럼 민주당과 또 이 좌파 세력과 우리들의 싸움 방식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는 사실은 양반이에요. 양반입니다. 개싸움 안 좋아합니다. 댓글에서도요, 얘네 몇 명 안 돼요, 사실.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분탕 세력들이. 근데 얘네들은 끝까지 막 싸웁니다. 쌍욕하면서 달려듭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거 방어 몇 번 하다가 아유 들어와서 피하지 뭐, 니네랑 내가 싸워서 뭐해, 빠져버립니다. 한두 명씩 빠지고 난 자리에 이 사람들, 이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네, 이 사람들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물고 뜯을 땐 물고 뜯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중원으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 결국에는 여론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로 나가야 된다. 레거시, 우리가 꼴도 보기 싫더라도 MBC, KBS, JTBC 댓글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레거시 미디어의 댓글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가 여론이 형성되는 중심이다, 다. 네, 그리고 연합뉴스, YTN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꼴 보기 싫다고 여기에 좌파 세력들만 댓글을 달게 놔둔다면, 그 국적이 어딘지 불분명한 사람들만 댓글을 달게 내둔다면 이것이 여론인 줄 안다. 왜? 그렇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도 레거시만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게 여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에서도 힘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진지는 다질 만큼 다졌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진지는 이미 우리는 결집돼 있는 상태다. 우파 결집돼 있는 상태라는 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때 꺼내놓는 게 뭡니까? 갤럽 지지율 조사예요. 그렇죠. 네, ARS가 아니라 면접원. 전화 면접원이 전화 거는 방식 20% 초반대 아닙니다. ARS만 모아서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32, 3% 나옵니다. 우파 진영은 이미 결집을 어느 정도 이뤘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중도로 치고 나가야, 이 중도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레거시로 치고 나가야 우리들이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대장동 사건이 항소가 포기됐는지도 아직 중도 국민들 모른다. 잘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나가야 된다. 나가고 지금 여기에서 7,800억의 범죄 수익이 이들이 착복되는지도 모른다.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네, 여기 중원으로 나가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도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예. 중원으로 나가주십시오, 레거시로 나가주십시오 정도 했을 때 좀 알아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 중원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중원으로 나가서 여론 조성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댓글창으로 가셔서 댓글을 한마디씩이라도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 등 뉴스판에 들어가시면 메인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중점이 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숨겨져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숨겨진 뉴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채널들이. 그리고 제일 끝판은요, 좌파들 유튜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허. 저들은 지금 우파 유튜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죠. 네, 몇 명이 안 돼도 들어옵니다. 네, 좌파 유튜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려고 한다 그러면, 진짜로 치열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길에서만 모여서 길에서만 외쳐서 행진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길에 모이는 것,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행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방금 말씀드렸던 레거시로 중원으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네. 들으니까 이 댓글 한 분이 팍씨라는 분이 유튜버들이 그 기사 링크를 걸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기사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그 기사 링크를 걸어주면 그게 바로 누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댓글을 또 남기고 나온다.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위험하다라고 했던 것이 예. 이게 만약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 이것도 지금 댓글 조작으로 예를 들어서 이영풍 TV가 위험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편한 거 알죠. 더 빠른 거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각자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 조심해서 각자 움직이셔야 판단하셔서.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 앵커님께서 이런 부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유튜버 분들께서도 지금 예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부분들을 완급 조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기사 링크를 뭐 여기 우리 뭐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기사 같은 거나 이런 기사 한번 보시라고 올리는 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방향성을 자꾸 싸우고 있는데 이건 왜 안 싸워요? 저건 왜 안 싸워요? 막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다 싸우고 싶어요. 예. 그럼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치를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타격이 될지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를 분석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배가 사공이 너무 많은 밴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라. 그럼 우리 역시 최소한 제가 그리고 최소한 장동혁 대표님이 국민들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싸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제로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 민주당 아까 시민단체들이 야 니네 그걸로 싸울 때 이건 왜 안 싸워 하시는 거 보셨나요? 좌파 유튜버들이 야 그거 싸울 때야 이걸로 싸워야지. 집중하죠. 집중. 이렇게. 민주당에서 메시지가 나가면 여기에 집중합니다. 예. 네, 집중이 돼야 화력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등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세요. 제발 좀 집중 좀 해라. 맥락을 좀 네. 파가시고. 제발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화력을 좀 모아라라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당 게시판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해보신다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고 기다려달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위원회들을 다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되나요? 마치 표적 수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우리들이 이것을 지금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성적으로 싸워야죠. 그렇죠. 감정의 싸움으로 가면요, 이게 약점이 잡히게 되면은 이 분란을 통해서 더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를 놓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막 싸움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네, 그러니까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장동혁, 김민수가 믿어달라면 믿어줍니다. 네,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원하게 얘기할 것들, 저는 말을 가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믿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명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분은 또 이런 댓글 돌려주셨습니다. 믿고 기다렸더니 여상원 날아갔잖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 이야기도 있습니다. 댓글에 박수. 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위해서 박수 좀 쳐주십시오. 쫙 한번 올려주십시오. 박수 릴레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정권 투쟁이 이제 연시가 되면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전망 한번 해보시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지피지기여야 백전불태 아니겠습니까? 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여기 전장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이고 지지 않는 것인데 적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과 하루아침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이다라고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월 4일 날 진짜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도권에서 김민수 한 명이었다라고 친다 그러면, 그리고 이 비제도권에서 유튜버들도 겁이 나서 몇 명 못 싸우고 있었다고 치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유튜버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메추리알로 바위치기였다면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계란으로라도 바위치기가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이 계란으로 계속 끊임없이 바위를 치다 보니까 계란에 이제 오물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단단하게 모인다면 조약돌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고 돌멩이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바위로 정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의 방향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데 어떤 곳에서 금이 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장동에서 금이 갈지, 그렇죠. 네, 무비자 입국에서 금이 갈지, 그렇죠. 캄보디아 사건에서 금이 갈지, 그렇죠. 어떤 곳에서 진짜 이 균열이 강하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으로 잡고 있는 아젠다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격들 방향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의 재판 속개 아니겠습니까? 재판 속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여론을 장악해야 되는 것이다.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힘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유튜버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뭉쳤습니다. 국민의힘과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파의 직결까지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것을 확장하고 치고 나아가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은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레거시 미디어가 이 역할에 아직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은 분노한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으로 조금은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아라고 레거시 미디어도 약간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예국 시민들께서 보수를 지지하는 시민들께서 레거시 미디어 중원으로 나가서 이 화력을 여론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여론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지율로 반영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지지율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를 포기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래 지금 우파 내부에서 분탕 세력들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찍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 전화가 나한테 올 수 있는 확률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5천만 국민 중에서 이거 전화 받는 분들 끽해봐야 몇만, 10만 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렇죠. 응답자는 1000명입니다. 1000명이죠. 이거 엄청난 확률이에요. 로또 맞을 확률입니다. 이 전화가 나한테 걸려왔다고 하면 모르는 번호 02나 070 등의 전화가 걸려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셔야 됩니다. 우파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나오지 않죠. 그리고 우파와 좌파도 이게 어느 정도 이 표본 분류를 하거든요. 표본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보수 시민들께서 이거는 여론조사도 적극 참여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우는 방식만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 며칠 전 그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그 시원한 어떤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복궁 담벼락에서 뭐 이 배설하는 중국인 하기는 뭐 벌금 5만 원. 5만 원. 근데 뭐 중국 뭐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뭐 중국 비판하면은 완전히 5년 이하의 징역. 이건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경복궁은 우리의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똥 싼 게 어떻게 경범죄입니까? 문화재 훼손죄 해야죠.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비자 입국의 폐해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심한 건 사실 마약입니다. 아, 마약. 마약이에요. 대한민국이 좁은 땅에 마약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미국의 특정 주 보세요. 미국의 특정 주는요 마약이 잠식되고 나서 경찰들도 포기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도 필라델피아. 포기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지금 필라델피아 미국에서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작은 땅이에요. 인구 밀집도가 정말 높아요. 이 마약이라는 것만큼 위험한 범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걸린 거는요. 이거 조족지혈일 겁니다. 지금 적발된 건 조족지혈일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청년들을 위협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레거시가 다루나요? 제가 이거 지금 수년 전에 대변인을 할 때부터 제가 마약에 대한 것들을 수도 없이 논평을 썼습니다. 이거 당에서 조명을 안 했어요, 당시에. 예.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죽하면 기자들한테 이 중요한 논평을 왜 안 받아주냐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약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 지금 무비자 입국으로 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럼 이거 당장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비자 입국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경복궁에 이런 똥 싸는 행위까지 이런 꼴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경범죄로 치부해버리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지금 특정 국가라고 하는 거 지금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비난 잘못하면 지금 5년 이하 징역하겠다. 이게 나랍니까?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 눈치를 봅니까? 중국 눈치를 봅니까? 국민들 눈치를 보셔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당연히 비판해야죠.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 지지자분들은 이미 분노하셨어요. 분노할 만큼 분노했어요. 다 뚜껑 열리셨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러한 정보들을 모르고 계시다고요. 누가?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중원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블로그 할 줄 아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블로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네, 블로거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 블로거를 통해서도 알려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SNS뿐만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많이 게시해 주십시오. 게시를 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모시고 대담 중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네.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의 싸움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자들과 반국가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들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의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이제는 속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속아내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울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싸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화살을 쏘고 뒤에서 칼을 꽂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싸우는지 반드시 지켜봐 주십시오.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이 내가 중도 보수라고 외쳐도 그곳에 칼끝이 향하지 않는다. 칼끝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격에 타격을 좁힐 수 있다. 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우리 국민들과 함께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옆에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날씨 많이 차가워졌는데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대장동 항소폭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여론조사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51%가 넘어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대통령실이 항소포기를 종용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여론이 50%가 넘든 뭐 몇 퍼센트가 나오든 예. 정황상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차관이 어떻게 장관의 지시 없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맞습니다. 차관은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장관이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결국에 이재명의 의중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거고요. 그리고 녹취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과 저 민주당 좌파들은 사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이렇게 아무리 비판을 해도 버티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게 돈이 몇 천억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깊게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리는 것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김만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한 1억 정도 돈을 태워가지고 거의 뭐 천억대 돈을 챙겨가는 네. 완전히 뭐 범죄 카르텔도 이런 카르텔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항소 포기가 되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국고 환수하지 못하는
그런지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죠. 항소포기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근데 그 검찰총장 대행의 말을 보면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게 노무현의 뇌물 사건 이후로 좌파들이 계속 검찰 악마화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때도 검찰 해체 어젠다를 수행했고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도 검찰을 이미 해체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이미 됐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관련돼서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검사 한 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표적을 삼아서 본인들 마음대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사들은 파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법 폭거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도 입법 폭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범죄자가 정권을 가지고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우리 당적을 갖고 있는 그 모든 반국가 세력들도 처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네. 내부 총질러들에 대한 네.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윤리위원장 여상원이 지금 내년 1월 5일 날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칙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히 그 와중에 이제 당 대표가 개입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성이 되었을 때 딱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뉘앙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고 처리가 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진작 받았어야 되고요. 지금 방송 나가서 여러 가지 헛된 이야기들 하고 다니는 뭐 박상수나 이런 사람들 여전히 우리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네. 당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져야 당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지금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그런 부분에서 기강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부 총질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내부에 있는 세력이 아니고 일종의 간첩 세력인 거죠. 아. 김종혁 씨도 보면 JTBC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온갖 허위 비방 같은 거 선동 앞잡이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뭘 잘했다고 우리가 당협위원장에 공천까지 해서 이 당에서 대단한 인재로 모시고 있고 최고위원 됐잖아요. 네, 보수 패널 임명직이죠. 한동훈이 임명한 최고위원이었죠. 한동훈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박상수도 참여연대 출신인가요? 지금 예.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들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좌파에서 도태가 돼서 좌파 아류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중도라는 단어를 허상으로 팔면서 본인들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내부 총질, 내부에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외부의 간첩 세력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눈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빼야 시야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물질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계속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물질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직 윤리위원장이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 수순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연이 됐지만 바로잡아야 할 일들은 앞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부에서의 뭐 조직적 반발 이런 거 우려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당무감사위원회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수사기관에 가까운 것 같고 네. 윤리위원회는 보니까 약간 법원,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면서도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별 잘 모르거나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모르거나 거기에 누가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여상원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동안. 네. 알고 봤더니 이번에 김종혁 처리하는 거 보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 인재를 기용하는 그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중하신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임명직 최고도 아직 임명을 하지 않으셨고 예. 뭐 여러 가지 당직이 아직은 비어 있는 상황인데 고려하시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윤리위원장의 임기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맞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좋은 걸 좋은 거라고 합니다. 좋은 걸 좋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종혁 관련해서도 그게 무슨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말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사에 우리가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이 무기력한 매너리즘에서 당이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세계적 흐름이 달라진 지는 수년 전이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흐름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전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것이, 더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되고, 앞서서 뭐 조직적 반발이나 이런 게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오히려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에 새로운 지지층이 또 생기는 겁니다. 또 새로운 당원들이 또 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한동훈의 지지자들을 우파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문재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희망이 된다는 듯이 아무도 관심 없는데 올드 미디어들이 억지로 계속,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억지로 띄우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주눅드실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KBS 일요진단이라고 그 간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KBS 있을 때 그 일요진단 팀장을 했거든요. 네. KBS 일요진단에는 주로 이제 장관들이나 네. 정당의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당의 뭐 정강 정책을 좀 홍보하거나 또는 거기에 좀 약간 토론을 하거나, 앵커하고 약간 토론을 하거나 이런 자리인데, 갑자기 한동훈이 나타나가지고 엄청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뭐 KBS 일요진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편에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이렇게 갑자기 난리를 피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윤리위원회 위원장 바뀌면은 자기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너무 기획된 장면들이 많았고요. 예. 그 정의화인가요? 그분, 예. 그 고문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나와서 갑자기 한동훈, 유승민 이름 언급한 순간부터 이런 흐름이 생겼어요. 우리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럼 언론들도 장동혁 대표 인터뷰를 실어야 되는 거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기획한 기사들은 주로 비하하는 내용, 뭐 황교안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를 왜 하면 안 됩니까? 공안검사로 반공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자유의 가치를 기여하기 위해서 정말 꼿꼿한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해 왔던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좋게 평가하면 안 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때가 공산주의 완전히 실험을 했었던, 공산화 실험을 했던 문재인 때가 화양연화라고 하는 사람을 왜 국민한테 강제로 좋아하라고 강요를 하죠? 저는 올드미디어의 태도도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거시 언론이라고 불리고 싶으면 레거시가 지속이 돼야 되는 건데, 이미 민노총 언론노조에 휘둘리고 있고 누가 봐도 이권 때문에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들이 보여준다면 그 레거시도 당연히 증발되어서 사라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쿠팡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도 장혜영이랑 한동훈이 뜬금없이 기획된 토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노조 연합의 대표가, 당사자가 직접 장혜영과 토론을 하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장혜영이 안 받아줬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이랑은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기획된 거죠. 본인들끼리 기획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리고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토론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당 당직자도 아니고 뭐 정책위 의장인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없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세력에 대해서 언론이 좀 비춰준다고 해서 쓸데없이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역겨운 장면들이 많은데요. 가령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 이재명을 보수라고 숭상하시면서 범죄자 정부 탄생에 일조를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오늘 보도난 걸 보니까 한동훈이 조자룡이랍니다. 역시 공산 세력 추대하셨던 분답게 중국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조자룡이라서 비대위원장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온 분이고 스스로의 서사 속에서 당 대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성 세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본인의 여러 어젠다들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여기 스튜디오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저 이재명 뭐 정청래 민주당하고는 이제 뭐 협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네. 대여 투쟁 방식이 이런 점에서 좀 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산 좌파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 자체가 애초에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에요. 예.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력들인데 지금 대여 투쟁 방식에서 아쉬운 점은 예. 국회 내에서 모여서 뭔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 내에는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광장에서 그런 걸 했다라는 예. 거는 예. 의원들끼리 의미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있었겠지만 국민들과 함께 그 뜻을 모으는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탄핵 추진하는 것도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뭐 탄핵안 부결 이런 기사가 뜨면은 좌파들은 그걸로 또 엄프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봐라 부결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네거티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내리게 스스로 끌어내려오게 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점을 우리가 정보력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에 대해서든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은 거지 필요할 때 터뜨리려고 준비된 게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도 정성호와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을 꺼내서 계속 때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김현지 얘기하는 것도 그냥 주진우 의원 혼자서 얘기 거의 어디서 정보를 빼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거의 주도하듯이 하고 있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전방위로 국민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크리티컬한 걸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뭔가 법조계 사람들만 알 것 같은 단어가 맴돌게 되면 국민들이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전략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국회 앞마당에서 하신 거, 그 버렸던 거, 그 다음에 또 저 대장동 찾아간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 투쟁으로 나가는 지금 이 어떤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요 오늘 아침에 거기서 나온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 그런 메시지들은 좋았지만 중요한 건 메시지를 냈다는 것보다도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확산이 더디다. 확실히 이걸 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확산시킬 거고 더 효과적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용산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재명이 나와서 만나주지 않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그림보다는 차라리 그 앞에서 용산 앞에 뭐 당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주목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프레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론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포지션 세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사이에서 답보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기자회견 한 거나 그때 검찰총장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한 것도 사람들이 몰랐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의원들만 안다고 국민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개된 행사를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힘을 함께 끌어모아서 함께 하는 그림 그런 형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 예. 지금 그 우리 SBS 방송입니까? 백지원 저 국민 대변인에게 뭐 내검사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SBS에서 범죄를 다루는 방송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막 살인마 뭐 이런 거 다루는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정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뇌과학으로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뇌 실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뇌 실험.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제 뇌를 실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니까 네, 뇌 실험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범죄를 다루는 방송에서 뇌실험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에 준하는 문제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물론 이들이 형태상으로는 뭐 좌파들도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답정너입니다. 결론은 정해놓고 하겠죠. 지금 KBS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획 하나 하거든요. 공화국 실험 뭐 이런 거 하면서 시민을 뽑아서 뭘 한다 이런 거 하는데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좌파가 기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낌새를 좀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그런 식의 시도들을 하면서 이들이 좌파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획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네. 뭐 인간 개조론 이런 걸 네네.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용소에 뭐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아오지 탄광에 집어넣어서 그냥 사상 개조를 하는 네. 뭐 하루 종일 그걸 외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자기들과 생각하는 어떤 바가 다르면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토론하고 또 거기서 디베이팅을 해보는 건데 이 자들은 사실은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보다는 통제하는 쪽에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그거 아니야? 그 죄 뇌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 정세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짱깨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 이제 징역형 만드는 법안까지 지금 본인들이 발의를 한 상황인데 그럼 일상에서의 국민의 언어까지 다 통제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럼 역으로 일본인들에 대해서 뭐 말하는 그런 비속어라거나 같은 국민을 향해서 특히 영남 지역 비하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 쓰는 거는 그런 것들은 처벌 안 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저들이 우리의 발언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더 깊이 나가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통제하려는 그런 방향성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태극기 들고 다니는 게 중국인들 심기 거스르니까 들지 말라고 태극기 드는 게 반중이니까 들지 말라고 경찰들이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일본인들 불편하니까 태극기 들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없고 매우 폭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방송들을 지금 모 방송국들이 기획하는 이유는 싸우지 말자고 할 겁니다. 평화 우리가 일상에서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게 노무현 때부터 퍼뜨린 거거든요. 네. 여러분 원래 싸우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 잠 못 자고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그렇죠. 싸우지 않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싸우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저 촌철살인의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그래서 대장동 카르텔 일당 중에 이 남욱 변호사라는 자가 지금 자기 강남에 가지고 있던 뭐 300억에 구입했나 뭐 그걸 지금 매물로 내놨는데 그게 지금 500억 한대요. 그럼 가만히 앉아 200억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가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항소 포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신들의 지금 자산을 현찰로 바꿔가지고 먹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간신문의 보도가 정확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좌파들이 원래 본질이 이런 겁니다. 네. 중국인들도 아주 물질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물질주의적인 본능에 너무 집착이 심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싹쓸이하고 싸우고 중국인들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예. 원래 공산주의자들 이 좌파들이 말로는 평등 얘기하지만 물욕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계급을 사랑하고 물욕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본인들이 계속해서 편취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이 범죄자들이 국민들한테 평등 얘기하고 기본소득 그 배급에 길들이고 소득이 아닌 걸 소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 뭐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쿠폰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근데 쿠폰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또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푼돈으로 길들이고 본인들은 온갖 권력과 범죄의 방식을 동원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저는 좌파 지지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이런 일까지 보셨으면 이제는 깨어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도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면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국제 정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박하듯이 했었던 그 언어를 그대로 다카이치에게도 퍼붓고 있거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특히 중국 심기 경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악법 반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목소리 계속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